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레드햇의 솔루션 아키텍트 업무를 맡고 있는 천상진 상무입니다. 이번 웨비나의 4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오픈소스 생태계에서의 레드햇의 역할과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의 마이그레이션의 가치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x86 서버 기술이 발전하면서 성능과 기술 부문에서 기존 유닉스 서버 환경들을 대체할 수 있었던 것은 리눅스 운영 체제와 오픈소스의 기술이 그 변화의 중심이었습니다. 레드햇은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한 리눅스 OS와 오픈소스 기술들을 안정적으로 기업용으로 안착시킨 주역이며, 최근에는 모든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구독형 세일즈 방식인 서브스크립션이라는 비즈니스 모델로 오픈소스 기술을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으로 일반화한 기업입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한국 레드햇 최원영 전무가 레드햇이 어떻게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기여하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었는지와 레드햇의 기업용 OS인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사용하는 가치와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웨비나 진행 중에 궁금한 사항들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답변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웨비나 종료 전에 보여지는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50분께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발표를 진행해 주실 한국 레드햇의 최원영 전무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레드햇의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아키텍트를 담당하고 있는 최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부터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레드햇이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어떤 기여를 해왔고, 이런 기여를 통해서 생겨난 렐이라는 OS가 가진 가치와 특장점, 그리고 렐로 전환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수립해야 하는 장기적인 어떤 계획과 마이그레이션 방법, 마지막으로 지금도 변화하고 있는 IT 환경을 위한 렐의 어떤 진화된 모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무님, 제가 중간중간 엔터프라이즈 기업의 IT 담당자가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질문 사항들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모쪼록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하거나 뭐 엉뚱한 질문을 하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잘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세션 주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면, 일단 레드햇이 오픈소스 기술을 안정적인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으로 잘 다듬어서 고객한테 준 거는 이제 사실이잖아요. 예. 근데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고객들이 사용하는 그런 OS 환경에 오픈소스가 잘 들어갈 수 있게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 이제 설명해 주신다는 얘기신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설명된 이 장표는 뭐 되게 좀 막 히스토리가 많은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라는 리눅스라는 어떤 제품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들어봤고, 레드햇이라는 회사의 이름은 많이 들어봤겠지만, 이 레드햇이 정말 어떤 회사인지 먼저 알아보는 게 사실 이런 얘기를 꺼낼 때 되게 중요한 배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레드햇이라는 회사가 이제 걸어온 길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드리면, 이 장표에 있는 어떤 타임라인은, 레드햇이 어떻게 주요 오픈소스 엔터프라이즈 IT 솔루션 공급자가 되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어떤 발자취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첫 번째 출시, 그리고 또 1993년 회사 설립 이후에 레드햇은 지속적으로 이제 기술 포트폴리오를 계속 넓혀 나가고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 레드햇에서 이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실 수많은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레드햇이 기존에 처음 시작했던 어떤 리눅스라는 OS 배포판부터 그 뒤에는 미들웨어, 클라우드 기반 어떤 솔루션들까지 계속 저희가 이제 확대해 나가는 형태로 이제 회사를 발전시킬 수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인수하는 어떤 회사들이 가진 기술들은 가능한 저희가 빨리 오픈소스로 제공을 해왔습니다. 예, 또 그리고 저희의 어떤 재무 성장은 되게 압도적으로 좀 다이나믹하고, 이게 다이나믹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 인수를 통해서 고객들을 확보하는 게 아니고, 예, 네. 우리 사업 자체가 자연스럽게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걸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실제로 이제 레드햇은 전체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기 위해서 많은 회사를 인수한 기간이 2014년부터 한 2016년 이 사이에 이제 많은 인수가 네네네. 이루어졌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셀프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스토리지 기술 제공하는 잉크테크 같은 회사하고요. 또 오픈스택 개발 커뮤니티에 크게 기여하는 저희 뭐 이노방스 같은 프랑스 회사 이런 회사들 저희가 또 인수하면서 이 기술들에 대해서 좀 더 단단히 지원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클라우드에 투자를 많이 한 거네요. 네, 실제 어떻게 보면 뭐 빠른 리눅스 회사인 시작이었는데. 네, 그렇죠. 좀 저희가 빠른 시점에 이런 걸 준비하고 이제 고객들한테 이런 기술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센토이스 프로젝트를 저희가 또 레드햇에 통합을 하게 됐고요. 의미 있는 예, 그렇죠. 통합인 거죠. 예, 예. 레드햇은 사실 이 센토이스를 인수하는 의미가 좀 남달랐는데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커뮤니티에서 무료로 쓸 수 있는 저희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인수와 동일한 어떤 OS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많이 맞죠. 그쵸, 그쵸. 예, 예, 그때 예. 당시 이제 인수할 때는 되게 말이 많았습니다. 그죠? 그럴 수 예. 있었죠. 네네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레드햇이 이 인수를 한 큰 배경은 사실 이 센토이스라는 이 무료 배포판이 이 커뮤니티에서 기술을 구현할 때 그 기반이 돼서 사실 뭐 페더러 같은 경우는 6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짧은 걸로 알고 사이클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데 짧은 그런 페더러 같은 기반에서 이제 사실 커뮤니티에서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이걸 이제 뭔가 뭐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안정화할 때 다듬는. 네네. 네, 그런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네네. 아무래도. 그렇다면 네네. 이제 약간 웰과 가까운 센토이스 같은 환경들을 활용을 해서 그 기술을 개발하고 안정화하는 뭐 이런 과정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센토이스를 저희가 인수하게 된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토이스도 이제 레드햇에 통합이 되었고요. 레드햇은 센토이스 조직의 새로운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기반의 솔루션 개발을 위한 자금과 리소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네. 그 컨테이너 관련해가지고 인수한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예, 컨테이너 기반으로는 저희가 이제 코어스라는 회사 인수를 해서 오픈시프트의 강력한 컨테이너 보안 환경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이제 저희 했었고요. 그 외에도 3스케일 같은 회사 저희가 API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예, 그런 인터페이스 제공할 수 있는 회사로 이제 3스케일 같은 회사도 인수를 했고 예, 그 외에도 이제 누바라는 회사도 인수하면서 오픈시프트의 이제 스토리지 기반인 오픈시프트 데이터 파운데이션을 저희가 완성하게 된 그런 클라우드 스토리지였지 됐습니다. 않습니까? 퍼블릭 클라우드에 좀 그 인지도가 있는 제품이었던 걸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스토리지 가상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네네. 뭐 현재는 이제 IBM에 저희가 이제 인수가 된 상태죠. 예. 뭐 IBM 솔루션들의 보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 역할을 하는 오픈시프트를 지원하고 있는 상태고요. 여전히 뭐 기존하고 동일하게 독립된 오픈소스 기반의 비즈니스를 담당하는 레드햇이라는 이름을 가진 회사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 부분이 또 좀 특이한 환경이라고 들었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독자적인 레드햇이라는 회사를 계속 유지하면서 네. 컨테이너나 뭐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들을 계속 그 레드햇이라는 환경 안에서 계속 잘 지원할 수 있게 IBM이 좀 분리시켜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레드햇 홈페이지에 보시면요. 예, 이 오픈소스와 레드햇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뭐 제목 아래에 보시면 제가 주소를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그 주소에 가보시면 제일 먼저 아래 같은 문장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세계에서 가장 큰 오픈소스 회사로서 우리는 오픈 개발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혁신적인 기술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레드햇에서 우리는 20년 이상 공동체 커뮤니티 프로젝트에 협력하고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보호함으로써
우리는 기술적 능력의 경계를 허물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계속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사실 레딧이 오픈소스 생태계에 어떤 일을 해왔는지가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에 대한 얘기인가요? 아니요. 이 부분은 이제 레딧이 어떻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제품을 만드는지에 대한 프로세스에 관련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오픈소스 커뮤니티 제품을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으로 안정화시키는 일종의 방법. 네, 그런 거죠. 사실은 네.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뭐 바이너리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네, 거기는 이 기술을 구현하는 게 목적입니다. 개발하는 코드가 있는 곳이죠. 실제로 이제 거기서 바이너리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네. 제공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네. 대부분 다 소스를 GitHub나 뭐 이런 소스를 네. 거기다 올려놓은 것들을 뭐 제공을 하는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네네. 바이너리로 제공하는 특별한 경우도 뭐 있긴 하죠. 네, 그렇지만 네네. 소스 코드. 보통 이번에 오픈 소스 코드. 네, 그렇죠. 네, 오픈 소스 뭐 코드. 이걸 바이너리를 빌드에서 이제 쓰는 게 불편한 고객들을 위해서 바이너리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실제로는 그 커뮤니티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은 코드라는 거죠. 코드의 개발. 네네네네. 네. 코드. 실행 가능한 패키지가 아니고 이제 텍스트로 쭉 되어 있고 인클루드 있고 뭐 프린트F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코드. 네, 그렇죠. 말씀하신 개발 코드. 네. 네네네. 그래서 사실 뭐 저기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 커뮤니티는 사실 수많은 오픈소스 커뮤니티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기업용 요구사항이 맞는 예를 들면 이제 커널이라든지 뭐 케이블링 가상화 기술이라든지 뭐 오픈스택이나 쿠버네티스 같은 이런 프로젝트에 레딧 개발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이 프로젝트 먼저 참여를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이게 좋아요 하고 고객한테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회사의 내부에 어떤 전문가들이 있고 이 기술을 뭔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개발 능력이 있는 그런 개발자들을 여기 투입을 해서 이 커뮤니티를 먼저 육성시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것도 이제 저희 하나의 어떤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러면 레드 직원인 분들이 코드 커밋을 실제로 하고 있다는 얘기신 거죠?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네요. 왜냐면 마치 뭐 레드햇이 오픈 소스가 있는 거 이렇게 공유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솔루션을 만든다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레드햇 직원이 실제로 그 오픈 소스 코드를 커밋하고 수정하고 향상시키는데 직접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거 하고 있는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여를 하고 있다. 예, 이전에 뭐 저희가 레딧 리눅스를 소개하러 다닐 때 네네. 보면 뭐 예전엔 저희가 오픈소스에 기여한 전율 뭐 이런 그렇죠. 그런 차트 슬라이드도 같은 걸 많이 썼었죠. 많이 고객들한테 보여드렸는데 지금은 그렇게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니까 이미. 그럼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참여하고 난 후에 저희는 또 이 기술들을 뭔가 그 참여한 프로젝트 하나로는 이게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오픈스택 같은 기술들은 네네네. 뭐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많잖아요. 엄청 많죠. 예. 네. 뭐 그 하나만 잘 안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네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들을 또 예를 들면 커뮤니티에서는 코드를 잘 만들었어요. 그쵸. 그럼 잘 만드실 수 있죠. 만들었는데 어떤 환경과 최적화돼서 동작을 할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쵸. 일반적으로 개발자 코드 환경들은 엔터프라이즈 환경은 아니고 싱글 노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고객들은 또 안정화되어 있거나 뭐 HA가 포함되어 있거나 이래야 되니까 조금 다를 수 있겠네요. 네네. 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이제 도움하기 위해서 보면 크게 저희가 두 가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페도라라는 프로젝트가 있고요. 오픈소스. 무료 배포판이죠. 배포판. 그리고 제이보스 디벨로퍼 커뮤니티가 있죠. 이 두 가지의 큰 프로젝트에 사실은 많은 오픈소스 어떤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이제 포함돼서 저희가 테스트하고 시험해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면 제품 개발 모델이라는 게 사실은 오픈소스를 되어 있는 거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레드햇 직원들이 실제로 새로운 기술이나 꼭 필요한 엔터프라이즈 꼭 필요한 기술들을 커밋을 막 해주고 그렇게 해서 안정화된 거를 이제
레드햇이 다시 패키지를 해서 고객들한테 전달한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네, 될까요? 그렇죠. 코드를 쓰려면 뭔가 이 코드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네,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필요한데 네, 그런 것들을 커뮤니티 어떤 레벨에서 이제 해볼 수 있는 것들이 페도라와 제이보스 커뮤니티에서 네. 네, 그런 바이너리들을 얻어서 그래서 네, 합치고. 실제로 그걸 운영을 해보고 테스트 해보고 이런 게 가능하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소에서 사용되는 어떤 무료 작업 환경이나 또는 이 레딧의 어떤 상용 제품에 통합될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이 여기에 이제 모여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레딧은 이 클라우드 스토리지 뭐 가상화 관련 다른 통합되는 프로젝트 주요 후원사기도 하죠. 뭐 그 외에도 많은 소규모 통합 프로젝트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픈소스가 보면 이 커뮤니티가 보통은 시작은 이제 사실 여러 자원 봉사자들에 의해서 뭐 개발되기도 하지만 네, 그렇죠. 지금은 사실 자원 봉사자로 시작하는 프로젝트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 IT 벤더나 또는 CPU나 하드웨어를 제작하는 제작사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구현하는 거를 자기네들이 먼저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걸 개발하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 약간 주도형이 되는 거예요. 네, 기업 그렇죠. 주도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밴드 주도형. 리눅스 커널을 기하고 있는 많은 뭐 탑5가 거의 하드웨어 벤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하드웨어의 밴드들 제품이 자기들 기능을 잘 쓰려면 자기들 라이브러리 코드를 쓸 수 있게 구현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편은 아닌데 저희는 그러니까 레드햇은 그런 편은 아닌데 어쨌든 오픈소스에 기여하는 핵심 기술 때문에 커널에 많이 참여하는 건 좀 특별한 경우 있는 거네요. 그렇죠. 레드햇은? 레딧이 초반에 이제 사실 리눅스라는 이 커널에 대해서 거기에 주도로 하고 있던 어떤 개발자들을 많이 같이 저희가 모시고 있었는데요. 예, 지금은 이제 그분들이 뭐 인텔도 어디 다른 CPU 벤더로도 가고 뭐 그런 예, 그거 나쁘지 않네요. 이렇게 다른 밴드들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을 배출한 네. 뭐 좋은 사관학교 회사인 같은 거 같은 IT 사관학교 같은 된 거네요. 네. 예, 그렇죠. 뭐 그래서 이제 사실 오픈스택이나 뭐 이런 이 새로운 프로젝트도 사실 이 보면 세계의 어떤 유수의 뭐 솔루션을 제공하는 IT 벤더들이 모여서 많이 개발을 해왔던 기술 중에 하나고요. 네. 사실 이 오픈소스 개발은 되게 매우 전문적인 분야인 거죠. 네. 사실 뭐 자원봉사자나 아카데미가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뭐 그런 것들을 기여를 할 수가 있겠지만 현재는 이제 이 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엔터프라이즈에서 요구하는 기능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아카데미나 자원봉사자가 그 기능을 좀 하기는 쉽지 잘 않겠네요. 제어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거죠. 이런 과정들이 모든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반복이 되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레딧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만 해도 수백 개 이상의 프로젝트에서 생성된 것들로 이제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리눅스 커널 자체나 또 KVM, SE리눅스, 뭐 컴파일러, 뭐 글러스터, 뭐 세프 이런 프로젝트를 다 포함해서 이제 많은 프로젝트들이 통합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에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거 플러스 통합하면 이제 그 새로운 코드를 막 접하다 보면 어쨌든 그게 이제 좀 안정성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그것도 그럼 같이 안정화하는 것도 그렇죠. 저희가 하게 되나요? 레딧이 저희가? 안정화를 위해서 예. 자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엔터프라이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제품으로서 이 코드를 안정화하는 거죠. 사실 뭐 레딧이 제공하는 대부분의 어떤 제품들은 최신 버전의 커뮤니티 버전들이 아니에요. 그쵸, 맞습니다. 예. 제가 그 고객들을 만나보면 최신 기능을 요구하시는 고객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왜 아직 그런 최신 버전의 기술을 바로 쓸 수 없냐, 우리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술들은 사실은 개발만 되어 있지, 이게 성숙되어 있는지, 코드 자체에 어떤 문제가 없는 건지, 테스트가 잘 돼서 기업이 쓸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검증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검증하는 작업과 이런 것들을 레딧이 충분히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난 후에 완벽한 엔터프라이즈용 제품으로 저희가 통합을 한 후에 파트너, 사실 이게 저희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파트너하고
이 파트너는 ISV 파트너. 여러 밴드 파트너. 그렇죠.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하드웨어 파트너도 있고, 저희 리테일 파트너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파트너도 있고, 저희 뭐 OS 환경 위에서 하드웨어가 뭐 저희가 그 위에 돌아가는 거고, 그 위에 있는 어떤 솔루션들도 있고, 그 보통 에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코시스템이라고. 그렇죠. 예, 에코시스템. 그래서 이게 당연히 뭐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하는 이게 이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생태계, 에코시스템, 생태계. 그렇죠. 예, 그들하고 협력을 해서 그들의 제품을 최신 장비들을 레드 리눅스가 지원해서 최신 CPU의 기능을 쓴다거나 뭐 가상화 기능을 쓴다거나 요런 거 할 때 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레딧이 광범위한 이제 어떤 QA 활동을 통해서 이런 걸 수행하는 엔지니어링 작업하고요. 이 수행이 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인증,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딧이 제공하는 장기적이고 뭐 단연간의 유지 보수하고 지원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뭐 오픈소스 자체의 어떤 보통 릴리즈 사이클이 6개월인데 저희는 그런 코드들을 10년, 최소 10년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고객들이 굉장히 오래된 리눅스 버전들을 계속 오래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여전히. 네, 그런 걸 보면, 레드햇의 안정적인 지원을, 새로운 장비가 나와도 좀 구버전의, 버전의 리눅스를 계속 쓰고 계시는 걸 보면, 그건 뭐, 자타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네. 저희 이제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가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실 이 장기적인 유지보수는 되게 간단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 되게 어렵고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5년 정도 된 레딧 제품에서 보안 버그가 발견되면 저희가 이제 이에 대한 어떤 수정 사항들을 이제 생성해서 저희 뭐 엔지니어에 전달을 하겠죠. 근데 이 경우 이제 업스트림 코드 기반에서 뭐 이런 버그를 해결하는 것들이 있으면 백포팅을 하고요. 아니면 저희가 새로 개발해서 거기에 그 기능을 패치를 해서 그게 예전에 진행합니다. 스펙트라, 뭐 멜트다운, 뭐 이 이슈일 때, 그다음에 오픈JDK 이런 이슈일 때 아마 효과를 많이 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이지 않습니까? 뭐 좀 오래된 버전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렇죠. 버전을 지원하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레딧이 노력한 거는 그런 거죠. 커뮤니티에서는 아무도 이 코드에 대해서 이제 픽스를 하지 않겠지만 오래돼서 그 버전은. 그렇죠. 네. 근데 저희는 이제 그 버전에 픽스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버전에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저희가 지원을 하는 버전에 다시 또 픽스를 한다는 거죠. 백포트. 그렇죠. 백포트라고 하죠, 그걸. 네. 백포트.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 레딧이 노력해서 사실 이 OS라는 걸, 리눅스 OS를 되게 안정화시켜 놓은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근데 이런 과정들이 사실 하려면 많은 기업들이 어떤 요구 사항들을 이제 제품에 적용하는 거죠. 네. 뭐 이런 게 사실 기업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제품에 넣으려면 먼저 저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커뮤니티에 먼저 그 기능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커뮤니티의 혁신이 먼저 우선 되어야 되고요. 안정화는 사실 레딧 내부에서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안정한 외부에 있는 오픈소스 원래 코드에서는 어쩌면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거라. 그건 혁신을 위주로 코드가 변경이 많이 생긴다면 레딧 엔지니어나 레딧 내부에 이제 패키징을 하는 쪽에서는 어쨌든 잘 문제가 없이 돌아가야 되는 것도 점검해야 되고 QA 하는데도 테스트도 해보고 그 다음에 통합도 해보고 패키지를 만든 다음에 주는 거니까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커뮤니티의 개발은 기능 구현 이런 게 이제 우선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수용하려면 저희가 이제 파트너들과 개발 협업을 잘 해야 되고 에코시스템, 에코 밴더, 에코 밴드들. 커뮤니티 혁신을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장을 이렇게 마련해야 되는 거죠. 사실 예를 들면 기존에 저희가 센토이스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 그런 장을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센토이스 스트림이라는 걸로 그런 장을 만든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이게 문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뭐 이 오픈소스 문화가 사실 레딧이 제품을 개발하고 안정화하는 어떤 힘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오픈소스 문화는 협업과 투명성이 있어야 작동을 할 수가 있는데 뭐 그런 혜택들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유된 문제는
사실 혼자서 해결하는 것보다 빨리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뭐 오픈스택이라는 기술은 뭐 누군가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죠. 뭐 렉스페이스나 나사 이런 데서 협력해서 시작한 거고요. 뭐 SDX 같은 기술도 미국 국가안보국이나 레드햇 이 두 기관이 먼저 시작했던 거죠. 네네네네네. 하고 리눅스도 사실 리눅스 토발즈가 한 사람이 처음에 만들어서 공개하면서 이제 시작된. 그렇죠. 유닉스를 쓰는 고객들보다 조금 더 공유되고 훨씬 더 좀 유사하고 좀 저렴한 비용으로 뭐 폐쇄적이지 않은 거를 주장하면서 만든 게 이제 리눅스의 처음에 시발점이긴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오픈 소스 컬처가 되게 중요한 것 같네요. 사실 네. 유닉스도 오픈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제 밴드에, 이제 원래는 그랬는데 밴드들이 자기 하드웨어에 그렇죠. 데디케이트된 스코어 유닉스나 이런 거를 다 이제 뭐 IBM, HP, 선, 오라클 뭐 이런 자기들 다 전용 하드웨어만 쓸 수 있게 폐쇄적으로 되고 나는 다른 장비를 쓰고 싶은데 못 쓰게 되니까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는 지금의 리눅스는 뭐 리눅스나 뭐 윈도우즈 환경이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하드웨어는 아무거나 원하는 거 쓰실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 자체도 다 오픈 문화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날의 어떤 기술 대학의 배경에는, 이 디지털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요소가 거의 어떻게 보면 오픈소스가 기반이 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인프라가 메인프레임에서 x86 시장으로 이제 변화하면서, 리눅스 서버가 탄생된 것처럼, 이 클라우드 혁신도 바로 그런 리눅스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죠. 네. 클라우드 근본이 어떻게 보면 리눅스라고 얘기해도 그럴 수 있죠. 거짓말은 아닙니다. 네네네. 왜냐면 뭐 저렴한 하드웨어 x86 시스템을 가지고 굉장히 큰 파워풀한 시스템들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도와줬고 그걸 이제 커먼 컴포넌트를 쓸 수 있게 된 게 사실은 오픈 소스인 거고 오픈 소스 기반의 리눅스를 커널로 사용하게 되면서 가상화 엔진을 쓰고 뭐 로드 밸런스도 리눅스 베이스로 움직이고 뭐 L4 뭐 그다음에 스토리지 전부 다 이제 그런 오픈 소스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그 가격이 저렴해지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더 저렴한 비용으로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만들어주게 된 거니까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의 시발점은 어떻게 보면 오픈 소스 리눅스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닌가라고 그렇죠. 생각되는데요. 네. 네. 뭐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은 뭐 노디딕에서 약간 이제 뭐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요즘에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 뭐 마이크로 서비스 이런 것까지 가고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컨테이너나 모바일로 이제 이동하게 된 상태인 거고요. 뭐 그리고 이제 네트워킹이나 스토리지는 이제 독점적인 어떤 물리 구성적인 요소에서 사실 이제는 약간 소프트웨어 기반의 어떤 분산 스토리지 같은 형태로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로 거의 많이 전환이 된 상태죠. SDN도 보니까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SDN 컨트롤러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네네. 그렇죠. 오픈플로우나. 실제로 뭐 레딧이 예전에 제공하고 있었던 세프 같은 기술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소프트 디파인 스토리지. 그렇죠.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뭐 그래서 뭐 이런 고객들이 원하는 어떤 기술들은 사실 효율성이나 민첩성이나 뭐 혁신에 대한 이런 요구 사항에 따라서 조직들이 클라우드나 모바일, 뭐 에브리띵 애저 서비스 같은 이런 새로운 분야의 어떤 신규 기술들을 좀 고려해서 그 기술들은 또 이제 오픈소스 기반이라는 걸 혁신은 고려를 하셔야 돼요. 오픈소스에서 시작되어서 지금 계속 변하고 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는 기업용 솔루션. 네, 그렇죠. 네. 사실 뭐 오픈소스 커뮤니티는 어떤 뭐 발빠른 혁신이나 협업 이 커뮤니티의 어떤 힘으로 공통적인 문제 해결에 매우 좀 익숙하죠. 근데 이제 비즈니스에서는 이런 커뮤니티 해결하지 못하는 또는 해결하면 안 되는 몇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레딧이 좀 개입하는 그런 지점이고요. 도움을 주는, 네, 그렇죠. 도움을 주는, 예, 활용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이 조직이 필요로 하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어떤 오픈소스 기술과 이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저희 도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뭐 레딧은 이런 커뮤니티를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어떤 신뢰를 하고 있으니까. 받고 있는 네네네. 어떤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 커뮤니티는 사실 공유를 통해 더 많은 혁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혁신을 억누르거나 뭐 사재기하거나 이런 걸 하지 않는다는 걸 뭐 레딧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과정에는 레딧이 확보한 특허를 오픈소스 커뮤니티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사실 오픈소스 기술이 구현이 될 때 네네. 어떤 특정 이 특허 괴물로부터 네네네. 소송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쵸, 네, 그쵸, 그런 거를 그쵸. 저희가 최대한 막을 수 있게 레딧은 확보한 특허를 커뮤니티에서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QA나 통합 작업 이런 걸 수행해서 뭐 사용자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을 표준화해서 커뮤니티의 소프트웨어를 좀 개선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이 요구하는 어떤 라이프 사이클의 안정성 그리고 뭐 기술 지원을 통해서 커뮤니티 소프트웨어의 어떤 혁신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 페이지는 뭐, 레딧 솔루션들이 어떻게 커뮤니티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네요. 그렇죠. 네네. 뭐 레딧의 어떤 개발 프로세스가 꼭 리눅스에 국한되어 있는 것만은 아니죠. 레딧은 이 오늘날 IT 환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기술들을 다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구축하고 개선하는 여러 커뮤니티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네. 뭐 OS에서 스토리지, 미들웨어, 뭐 오픈스택 컨테이너 그리고 뭐 관리나 자동화에 이르기까지 네. 레딧의 현대 뭐 IT 과제에 대한 오픈소스 솔루션을 구축하는 게 레딧의 어떤 미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제일 바깥쪽에 있는 게 이제 레딧이 지금 기업용으로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들이고요. 가운데 부분들은 레딧이 후원하고 그다음에 육성하고 제가 참여하고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보여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많은 경우가 대부분 저희가 메인 스폰서고요. 사실 이제 레딧과 레딧이 아닌 어떤 개발자들, 다른 벤더나 파트너들, 뭐 이런 또는 고객들의 어떤 개발자들이 모두 이런 프로젝트에 다 기여하실 수가 있고요. 원하는 대로 코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이머징에 대한 소개를 또 해주신다고. 네. 네. 레딧 홈페이지 중에는 보면 next.reddit.com에 보면 레딧에서 관심을 가지고 차세대로 개발하고 있는 커뮤니티 기술들을 이렇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기술들 중에는 보면 이제 케플러 같은 프로젝트가 가장 최근에 레딧이 또 릴리즈한 어떤 특정 서비스가 있습니다. 레딧 서비스 인터커넥트라는 솔루션으로 출시가 있는데요. 그 기반이 되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딧은 이렇게 기업에서 앞으로 필요할 만한 어떤 기술들을 커뮤니티 프로젝트로 육성을 하고 고객 참여 프로젝트 프로그램 같은 거를 통해서 네네네. 베타 프로그램 같은 거죠. 이게 예,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고객의 요구사항들을 수용하고 이게 또 커뮤니티에 반영해서 또 발전시키고 또 그걸 가지고 저희가 또 안정화해서 제품으로 이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당연히 이런 기술들을 당연히 뭐 커뮤니티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저희가 이제 기여를 하고 있는지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참여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레딧만 다시 뭐 이런 걸 개발해서는 진정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라고 할 수는 없겠죠. 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레딧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레딧이 뭐 오픈소스에 기여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게 레딧이 코드를 기여하는 거는 그냥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기여를 하는 거지만 네네. 실제로 렐 서브스크립션을 구매한 우리 고객들을 통해서도 네. 예, 이런 기여가 일어납니다. 네. 왜냐면 고객들이 올린 기술 지원 티켓을 통해서 새로운 버그를 찾게 되죠, 저희가. 그렇죠. 예. 네네. 그걸 픽스하기 위해서 저희는 또 업스트림에 기여를 합니다.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뭐 업스트림 버스트라는 정책이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레딧이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거죠. 네. 사실 레딧이 기여하지만 그 뒤에는 저희 고객들이 있다는 거. 아,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다르게 얘기해보면, 제가 이제 한 번은 뭐 잠깐 레딧에서 떠나 있었을 때 보니까, 이런 오픈소스에 대한 퀘스천을 할 수, 그러니까 질의를
티켓을 열 수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레딧이 마침 그 제품을 유사한 솔루션을 하고 있어서 그거 이제 티켓을 열어서 서포트 받았던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질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회사의 제품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뭐 커뮤니티 기술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발에 집중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 기업 환경에서 활용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안정화된 어떤 버전들을 활용을 해서 쓴다거나 아니면 사실 이 오픈 뒤에도 나오겠지만 오픈 소스 기술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되게 내재화나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되게 중요하죠. 네네, 내재화도 그렇죠. 중요하지만 뭐 어떤 기여도 중요하고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뭐 그 얘기는 뭐 뒤에 한번 또 다시 한번 네네.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실 뭐 사용자들은 당연히 뭐 안정적인 환경을 원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안정적이고 문제가 없는 장애가 안 생기는. 네. 근데 뭐 비용을 이렇게 쓰는 건 좀 약간 주저하죠. 그건 뭐 또 별도로 따로 얘기하시죠. 그렇죠. 예, 그거는 또. 네.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유롭게 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 오픈 소스를 약간 무료라고 오해하고 네. 무료로 빌드되어 있는 뭐 그런 것들을 환경들을 좀 선호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네. 네네네. 하지만 이제 오픈 소스 기반의 기술을 도입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내재화 맞습니다. 예, 또는 기여 고객들이 이런 굉장히 좋아하는 되게 거죠. 내재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픈소스 기술이 생기게 된 이유를 좀 생각을 한다면 그냥 사용하기만 한다면 그 기술은 발전이 없습니다. 당연히 누군가는 개발 기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야 혁신이 일어나는 거죠. 그 네네네. 커뮤니티가 그죠? 레딧이 바로 이런 부분을 고객과 함께 하는 그걸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요 장표에서는 이제 왜 그러면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로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 또 뒷부분에도 더 있으신가요? 설명할 네, 내용도 또 있습니다. 왜냐면 네. 뭐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 레딧 엔터프라이즈 유닉스를 리빌드한 뭐 어떤 센터에서 파생된 리눅스 배포만들이 저희가 말하는 렐이라는 것과 소스가 같은데 같은 거 아니냐 뭐 질문을 많이 받죠. 네. 그럼 뭐 저희가 볼 때는 좀 다른데 저희가 볼 때 완전 다른 거죠. 다르죠. 네. 왜냐하면 안정화를 한 거랑 그것에 대한 지휘를 할 수 있고 지원을 케이스를 열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좀 다르고 그렇죠. 본인이 다 해결해야 되는 설치를 하신 분이 다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레드에서 그 리테일 파트너나 아니면 엔지니어들이 항시 대기를 오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으로는 잘 못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네. 뭐 우선은 약간 이 코드 레벨에서 또 병행이 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네네. 뭐 어떻게 보면 레딧에서는 그냥 오픈 소스 기술들만 조합해서 제공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레딧은 인사이트 같은 레딧 클라우드 서비스 콘솔에 연결된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레딧이 SaaS로 제공하는 서비스라서 다른 리빌드 배포 파단에서는 그런 기능을 제공할 수가 없죠. 그 인사이트가 취약점을 점검해주는 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게 되게 취약점이라는 게 이제 해커들도 다 아는 이미 알려져 있는 그 취약점, 이게 보통 취약점이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점검해가지고 요건 요렇게 고쳐라, 요건 저렇게 고쳐라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는 솔루션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죠. 그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서비스 솔루션이 예, 아니라 예. 서비스. 네네네. 네. 되게 유용할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사실 하나의 어떤 조건이 있는데요. 인터넷에 연결이 돼야 된다는. 왜냐면 그 시스템들이 가진 에이전트가 저희 사스 서비스에 정보를 이렇게 보내야 됩니다. 반대지 않습니까? 사스 서비스에서 취약점들을 리스트를 가지고 와서 체킹해가지고 결국의 결과는 봐야 됩니다. 내가 콘솔에서 봐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사이트 콘솔에서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가져오기만 하면 사실 뭐 고객사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블락킹하는 부분들이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정보가 나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활용할 수가 없다면 사실 활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근데 뭐 만약에 고객이 그러니까 골든 카피가 있다고 하면 운영체제에 골든 카피가 있다고 하면 그 카피만 DMZ 구간에 잠깐 둬서 걔만 점검 받으면
우리 회사 내부에 있는 모든 동일한 운영 골든 이미지에 대한 취약점을 점검해 볼 수 있으니까 그건 또 좀 그게 해볼만 할 수 있겠는데요? 예,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새틀라이트 같은 걸 이용하면 예, 예. 그 세틀라이트가 리눅스 OS의 그 옆 리파지토리를 여러 단계로 관리해주거나 솔루션들을 관리해주는 그런 솔루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 세틀라이트. 그렇죠. 네. 예, 새틀라이트를 이용하면 이런 기능들도 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코드가 사실 CentOS GitHub에 게시된 서명되지 않은 소스를 다운해서 이제 빌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코드에 대한 어떤 신뢰성도 보장할 수가 없고요. 예. 어쨌든 패키징 할 때 저희는 내부에 가지고 와서 이제 취약점 이런 거 점검을 무조건 하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점검을 하니까 좀 안정적으로, 안정화되어 있는, 취약점이 별로 없는, SE 리눅스에 켜져 있는, 뭐, 솔루션, 리눅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사실 뭐 저희가 테스트하는, 뭐, 빌드하고 테스트하는 환경과 다른 완전 동일할 수도 없고, 저희가 그건 저희 노하우이기 때문에, 뭐, 공개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동일한 바이너리로 간주될 수 없고, 그래서 이런 게 어떤 인증 같은 부분들이, 맞습니다. 예, 같이. 그 CC 인증 이런 거는 레드 리눅스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금융권에서 많이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취약점이 없는 거겠네요. 그죠? 네, 그렇죠. 인정을 그래서 받아서. 그런, 뭐, 인증 같은 부분들을 사실, 뭐, 이렇게 상속해서 가져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인 거죠. 그렇긴 하죠. 왜냐면 빌드 환경도 다르고, 패키지도 다르고, 그다음에 테스트한 환경도 다르니까, 네, 그러니까 레드햇에 받은 CC를 다른 쪽이 그걸 똑같다라고 하면 안 되는 상황인 거네요. 다른 네, 그렇죠. OS들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보안 인증이라든지 또는 뭐 그 외에 다른 뭐 하드웨어 인증, 소프트웨어 뭐 인증,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그 벤더들이 인정하고 있지 않는 상태인 거죠. 예. 그럼 저희 이제 특장점이 또 슬라이드에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외에도 뭐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게 있긴 한데요. 네네네.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 같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게 저거 아닙니까? 네. 그 OS가 떠 있는데 그 마치 윈도우 10에서 11로 그냥 그 상태에서 바로 업그레이드 하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은 저희가 고객들은 이제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면 새로운 장비에다가 새 옵스를 깔고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데 그런 거 하지 않고 그 마치 윈도우 핸드폰 업그레이드 하는 것처럼 하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죠. 예, 이 기능으로 뭐 렐 7에서 렐 8로 이제 메이저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뭐 사전에 이제 이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기 전에 어세스먼트? 예. 사전에 이제 테스트 되냐 잘 안 되냐 될 되냐 그런 안 되냐? 문제들을 사전 검증할 수가 있는 기능들이 포함되어 그럼 있습니다. 저희 레드햇의 컨설턴트들이 들어가서 하면 되게 잘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뭐 그런 한 대만 테스트 해보고 되면 그냥 파트너 분들이나 아니면 고객이 직접 하셔도 돼서 훨씬 효율적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자, 그럼 이제 열거되어 있는 아까 한 9개 정도의 장점이 있었는데요. 이 열거된 장점들 중에 뭐 그 장점들을 이제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첫 번째 장점은 아까 또 얘기 나왔지만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는 약 5,200개 이상의 하드웨어 플랫폼하고 뭐 4,900개 이상의 서드파티 소프트웨어, 200개 이상의 어떤 클라우드 공급자에게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레드햇은 지속적으로 이제 이런 공급자들과 협력을 해서 사용자 어떤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에코시스템. 네, 그렇죠. 서드파티와의 호환성. 네, 그렇습니다. 네네. 뭐, 1년은 사실 또 저희가 뭐, 새로운 칩셋, 신기능, 뭐, 이런 것들을 또 신속하게 백버팅해서, 지금은 뭐, OS 버전이, 뭐 최신 버전은 아니겠지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하드웨어가 뭐 동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뭐 백포팅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 이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벤더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걸 구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객은 강제로 뭔가 OS 버전을 바꿔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새로운 뭐 인텔이나 AMD 장비의 신기술을 쓰려고 하는데 옛날 커널은 그걸 지원하지 않으니까 새로운 버전의 OS를 깔아야 되는데 새로운 버전의 OS를 깔면 그 장비에 있던 소프트웨어들이 컴패티빌리티 이슈가 생겨서 그것도 같이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그럼 네. 대규모 마이그레이션 작업이 발생하는데 레드햇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칩셋 기능이라고 하면 옛날 OS 버전에도 유지보수가 되어 있는 저희가 메인테넌스 되어 있는 그 버전으로 백포팅을 해줘서 고객이 아무것도 안 바꾸고 최신 하드웨어 장비의 신기술을 쓸 수 있게 해준다. 네. 해줄 수 있다. 예. 그런 사례가 있다. 사실 이제, 하지만 그 기간이 또 저희가 풀서포트라는 기간 안에 좀 한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도 뭐 네. 그 몇 년 사이에 네. 대단히 마이그레이션 하기 전에 그렇게 약간 시간을 버는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뭐 고객 입장에서는 시간과 돈을 세이브할 수 있겠네요. 네. 실제로 고객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국내 고객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아까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두 번째 장점은 사실 라이브 커널 패치를 통한 다운타임을 이제 감소시키는 건데요. 네네네. 예. 사실 뭐 보안 위협이 되는 이슈가 발생되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모듈을 업데이트하고 시스템을 재부팅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사실 운영 중인 이 시스템 부팅이 되게 큰 리스크가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서비스가 네, 네, 네.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렐에 내장된 커널 라이브 패치 기능을 사용하시면 뭐 실시간으로 이 모듈을 업데이트해서 다운타임을 좀 감소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커뮤니티 버전에는 이런 기능들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커뮤니티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 네. 신기술 나오면 신제품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또 리부팅 해야 되고 새로운 기술의 혁신을 하는 쪽이 훨씬 더 그쪽 목표고 레드햇은 그것보다는 안정적으로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OS 환경이나 플랫폼 환경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 기능인 거고 네, 그렇습니다. 패치 기능인 거고. 네. 네, 세 번째 장점은 이제 저희가 이제 심각도 1에 대한 핫픽스 패치입니다. 보통 이 커뮤니티 툴을 사용하면 우선순위가 높은 핫픽스 패치 같은 경우 저희가 제공하는 그 패치에 대해서는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저희는 이제 심각도 1 버그에 대한 바이너리 패치를 거의 하루 만에 고객들한테 제공합니다. 거의 98%가 저희 심각도 1 고객들한테 그 패치가 제공되었고요. 제로데이라고 예, 하죠, 보통 그렇죠. 제로데이. 예. 예, 하루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심각한 이슈에 대해서 버거나 이런 거를 빨리 패치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래서 거. 그런 네. 패치들이 저희 업스트림 프로젝트에 승인되고 또 뭐 품질 보증 후에 다음 이제 에라타 릴리즈에 통합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에라타 소스가 이제 저희가 공식 출시와 동시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한 6주 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핫픽스가 적용이 되려면 그런 커뮤니티는 한 6주 정도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제 업무 지원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 에라타 버전이 나온 다음에 탑엔드의 리눅스들이 그거를 한 얼마 기간 정도 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오면 그거 이제 가지고 자기들 바이너리 적용해서 뭐 한 달이 됐든 몇 주가 됐든 뭐 이렇게 자기들 버전도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는 빨리 주는데 반해서 타 밴더의 OS들은 조금 늦는 그런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네, 저희의 디펜던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아무래도 거죠. 인력이나 QA 인력이나 커밋 하는 인력이 레드에 훨씬 많으니까 그렇지 않은가 예상해봅니다. 네 번째는 저 IDC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레를 도입함으로써 이제 어떤 비용 절감 효과를 본 걸 IDC에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렐 사용자 대상으로 진행한 어떤 조사인데 한 3년간 운영 비용이 한 35% 정도 절감되고 인프라 지출 비용이 한 32% 절감됐고 가장 높게 나온 효과는 뭐 라이브 커널 패치 아까 얘기했던 그걸 통한 예기치 않은 다운타임이 한 63% 정도 감소했다는 게 아주 가장 높은 효과라고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커뮤니티 리눅스 대비해서 렐을 사용해서 3년간 투자 ROI가 투자 수익률이 368% 증가해서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봤다는 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다섯 번째 장점은 사실 통합관리 및 자동화 도구입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운영체제 분석을 해주는 인사이트 또는 이제 가상머신하고 엣지 이미지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미지 빌더 또는 이제 라이브 커널 패치 또는 자동화를 위한 엔시블 코어 같은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 고객 시스템을 보호하고 컴플라이언스 유지하고 있는지 또는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주는 그런 예측 서비스고요. 이미지 빌더 같은 경우는 고객이 어떤 여러 대상에 배포할 수 있는 렐 이미지를 빠르고 간단하게 빌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오픈스택이라든지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또는 VM웨어 이런 하이퍼바이저를 위한 VM 이미지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인프라 운영 관리하시는 분한테 좀 많이 효과적일 수 있겠네요. 효율성이 좀 증가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레딧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플레이북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떤 패치, 인사이트에서도 이걸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HO 플레이북을 자동 생성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런 플레이북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엔시블 바이너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엔시블 코어라는 자동화 도구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플레이북을 적용해서 자동화를 적용할 수가 있죠. 관리 자동화. 예, 그렇죠. 일종의 리눅스 OS에 대한 관리 자동화. 네. 그 외에도 이제 여섯 번째 장점으로는 중요하네요. 관리 도구를 통한 운영상의 어떤 속도 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이제 인사이트라든지 인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비즈니스 운영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그렇죠. 어떤 위험을 파악해서 알려주는 그리고 어떤 성능이 떨어질 수 있는 어떤 문제점 이런 것도 미리 파악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 외에도 저희가 아까 말했던 세틀라이트 같은 거나 또는 저희 엔시블 오토메이션 플랫폼을 이용해서 대규모의 시스템들을 좀 더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일곱 번째 장점은 저희의 되게 강력한 보안인 거죠.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렐은 이제 저희가 이제 커먼 크리테리아 같은 인증, CC 인증, 그렇죠. CC 인증. 네. 국내 GS 인증을 받은 유일한 리눅스입니다. CC 인증 외에도 이제 핍스 관련된 FIPS. 표준 인증도 받았고요. 네. 렐 설치할 때 바로 이 핍스 모드를 활성화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덟 번째 장점으로는 이제 이 보안 중점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마이너 릴리즈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빈번하고 강제적인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를 좀 피하고 좀 더 안정적이고 좀 긴 수명 주기 옵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EOS라는 익스텐디드 업데이트 서비스 이런 건 저희가 프리미엄 서브스크립션은 아예 포함되어 있죠. 이걸 이용하면 최대 2년간 이 마이너 릴리즈에 대한 업데이트를 그 버전을 유지하고 이제 진행할 수 버거픽스나 시큐리티. 그렇죠. 시큐리티 가능하게 되는 거죠. 메이저 릴리즈 같은 경우는 최대 저희가 10년이지만 그 이후에 보면 저희가 최대 4년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지금 이제 3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이제 렐 8버전, 9버전 같은 경우 이제 3년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라이프 사이클을 좀 자세히 설명한 슬라이드 같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 아홉 번째 또 장점은 이 메이저 릴리즈에 대한 어떤 장기 지원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 장기적인 운영 계획과 업그레이드 계획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 장기간의 기술 지원이 제공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기술 지원이 되게 중요하죠. 중요한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저희 그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메이저 릴리즈는 기본 10년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이 끝난 후에 10년이 끝난 후에도 이제 저희가 익스텐디드 라이프 사이클 서포트를 통해서 최대 3년 이상의 어떤 확장 지원 패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커뮤니티의 어떤 리빌드 리눅스는 사실 기본 10년 저희가 제공하던 게 끝나면 예, 더 이상 그 이후에 어떤 패치 제공은 제공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예, 사실 이 운영 중인 서버 OS를 사실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는 되게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렇죠. 네네네. 또한 이제 서비스가 올라가 있으니까. 예, 네. 한두 대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아닌 수백 대, 수천 대의 서버를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플랜, 그리고 충분한 테스트 기간을 좀 거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레일 7의 경우는 이제 ELS를 통해서 2028년 6월까지 4년간 확장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예, 레일 8과 9는 기본 기술 지원 기간이 끝나고 후에 3년 간 확장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렐7은 이게 이제 4년 늘어난 게 최근에 발표된 거죠? 네, 그렇죠. 네네. 왜냐면 그래서 이제 센토이스라는 게 이제 센토이스 7이 끝났고, 예, 센토이스 8이 이제 올해 12월로 예, 지원이 만료가 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대부분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환경들이 7이라? 네, 7이거든요. 그래서 그 7을 좀 더 오래 쓸 수 네, 있게 그렇죠. 좀 더 네, 7 환경을 좀 더 오래 유지하면서 이걸 이제 8 버전이나 9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잡을 수 있도록 저희가 네네네. 제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렐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에 대한 얘기해 주시겠네요? 네네네. 네, 그 렐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 도구가 있긴 한데요. 사실 이 렐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걸 테스트도 고객분들은 해보셔야 되죠. 그쵸.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개발 환경에서 어떤 이런 환경들을 재현하고 어떤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좀 사전에 확인하고 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약간 무료로 쓸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또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첫 번째는 팀을 위한 어떤 기업에 있는 팀을 위한 개발자 팀을 위한 개발자 서브스크립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조직의 개발 팀이 운영과 동일한 플랫폼에서 빌드, 테스트, 실행 또는 업그레이드 테스트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비용 없이 개발자들을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네. 이게 사실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개발 또는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덕션 환경으로 전환 이런 것들이 긴밀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동일한 환경에서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이제 해당 기업의 어떤 레딧 영업 담당자를 통해서만 신청이 네네네.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네. 두 번째는 이제 소규모 운영 환경을 가지고 있는 개인 개발자를 위해서 네. 저희가 최대 16개의 시스템을 프로덕션 환경까지 포함해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것도 역시 개인입니다. 기업이잖아요. 기업. 그러니까 이게 네. 고객분들 중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되게 이제 인디비주얼이니까 우리 직원, 기업 내에 직원용으로 쓰면 안 되냐라고 하시는데 조금 순수하게 개인인 그렇죠. 분한테만 예, 되는 개인 거고. 개발자나 또는 비영리 단체. 비영리 단체. 예. 그러니까 영리를 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만 지원되는 거라 그런 거는 직접 인터넷에서 신청하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개발자 프로그램은 그냥 온프레임도 가능하고요. AWS나 다른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주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마이그레이션 얘기시네요. 네. 사실 쉽게 이제 뭔가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건 없겠죠. 쉽게 되지 않습니까? 레드햇이 하면 금방 쉽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쉽게 될 수도 있지만 네네네. 많은 경험과 내재화 네네네. 이런 게 선행돼야 되겠죠. 사실 이런 게 어느 정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세스먼트만 좀 잘 돼도 되게 공수가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근데 저희가 이제 마이그레이션 툴을 제공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저기 소스들이 대부분 렐의 리빌드 배포판들이죠. 그래서 거의 렐과 유사하기 때문에 렐로 전환하는 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또 장기 서포트 기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서브스크립션 이용해서 또는 충분히 테스트를 개발자 하시고, 서브스크립션 이용해서 뭔가 마이그레이션 테스트도 해보시고 그걸 통해서 이제 좀 뭔가 안정적으로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저희가 또 이런 마이그레이션을 쉽게 할 수 있게 저희가 Convert to Rail이라는 마이그레이션 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툴을 사용하게 되면 CentOS나 오라클 리눅스 또는 뭐 그 다른 것들도 가능한데 네네.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게 이제 CentOS랑 오라클 리눅스입니다. 이걸 이 환경에서 이제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시스템으로 간단하고 빠르게 전환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 사실 이게 진행하는 방법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존의 OS를 일단 백업해야 되겠죠. 아, 당연하죠. 원래 뭐 근데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시는 고객들은 이미 백업 가지고 이 계시죠. 백업이라는 게 사실 근데 이 백업을 하는 것들은 테스트를 할 때겠죠. 테스트를 막 하고 난 후에 아주 문제없이 잘 됐다면, 테스트가 끝났다면 굳이 백업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뭐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OS를 백업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고객들은 대부분 뭐 백업 시스템이 있는 경우는 같이 백업을 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네네. 그렇게 그래서 하시니까. 뭐 진행하기전에 백업을 한 후에 저희가 제공한 가이드 문서가 있어요. 그 문서를 따라서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컨버트 투 렐 뭐 유틸리티를 실행하고 그러면 이제 컨버트 투 렐은 사용자의 어떤 기존 리눅스 배포 환경에서 자동으로 OS 패키지 같은 걸 이제 식별합니다. 그래서 이걸 또 레디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와 같은 솔루션으로 교체를 하는 거죠. 그럼 리파지토리는 연결돼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저희 사전에 리파지토리- 그런 구성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 도움이 꼭 필요하겠네요. 네, 레드 영어 대표한테 연락을 주시면 보통 이게 뭐 도와드릴 그런 수 있을 것 작업들이 그렇게 리눅스를 잘 운영하시는 고객분들은 알아서 쉽게 예, 하시니까. 쉽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 너무 이런 부분이 힘들다면 저희가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서드파티 솔루션이 같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어플리케이션 디펜던시나 충돌 뭐 이런 것들을 좀 찾기 너무 힘들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기에는 아직은 좀 기술적인 어떤 한계가 있다. 이럴 때 사실 레디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마이그레이션 어세스먼트도 해주고 네, 그렇죠. 실제로 작업을 할 때도 같이 도움을 드릴 수 있다. 네,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면.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앞으로 변하고 있는 IT나 OT 환경을 위해서 렐도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렐4 엣지라는 이름으로 렐 서브스크립션이 있는 고객들은 엣지용으로 최적화된 렐 이미지를 생성해서 엣지 환경으로 배포가 가능합니다. 뭐 이런 엣지 환경으로 사용되는 서브스크립션은 기존보다 좀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도입이 가능합니다. 네네네. 효율적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뭐 올 하반기에는 또 레드 디바이스 엣지라는 제품이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이 엣지에 탑재되는 앱을 컨테이너에서 우리가 좀 그 운영하기에 좀 익숙한 뭐 쿠버네티스 방식이나 또는 이제 VM 형태로 모두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뭐 저희가 이제 볼 때는 앞으로 이제 제조나 리테일의 어떤 엣지 환경에서 OS 플랫폼으로 많이 활용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레드햇은 리눅스를 정체되어 있는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혁신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새롭게 변화하고 다양한 플랫폼에도 운영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게 새로운 혁신적인 요소를 넣어서 생산하고 있다. 네. 고객한테 생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뭐 클라우드 환경이 꼭 이제 그런 가상화나 컨테이너 환경만 아니고 그러니까요. 사실 그게 또 어떤 퍼블릭 클라우드나 또 온프레임에 있는 데이터 센터 환경만은 아니거든요. 네네. 지금 저희가 이제 뭐 많은 고객들이 찾아보는 클라우드는 사실은 이제 저런 엣지단 앱을 거기까지 옮겨 놓는 게 사실 목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또 계속 바라보고 있는 어떤 영역이 엣지까지 확장을 했다고 혁신을 계속 하고 있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뭐 이 오픈소스 기술로 이러한 어떤 고객의 어떤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뭐 레딧이 뭐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고객과 커뮤니티의 어떤 혁신을 위해서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아마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또 기업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IT 환경을 지속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레딧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오픈소스 생태계의 혁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같이 또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한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레딧 엔터프라이즈 리눅스가 가지고 있는 레딧의 커뮤니티 기여도, 그리고 레딧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의 특장점, 그리고 왜 레딧 리눅스를 선택해야 되냐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또 해주셨고, 그 다음에 기존에 쓰고 있는 좀 불안전하거나 아니면 커뮤니티 리눅스를 어떻게 이제 레딧 리눅스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로 마이그레이션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해주신 최은영 전문님께 되게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션은 이것으로 마칠 예정이고요. 어디에 있는 설문조사에 대해서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에 한해서 50분을 저희가 추첨을 해가지고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이상 천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